강박적인 열정은 한번 시작하면 못 멈춰요. 뭔가 내가 실패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열심히 뭔가에 몰입해서 하기는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이거를 안 하면은 불안해지기 때문에 못 견디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상태가 됐을 때는 강박적인 열정에 해당됩니다. 난 일 중독이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해. 일을 안 하고 다른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을 만나거나 뭔가를 하는 거는 마음이 불편하고 못 하겠어. 밤에 누워서도 일 생각이 나. 이거는 강박적인 열정으로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내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열정 넘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열정이 넘치는 게 과연 좋을까? 왜 어떤 사람은 열정 때문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열정 때문에 망가지는 걸까요? 열정의 두 가지 모습, 그 차이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연구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베르 발레랑입니다. 발레랑 교수는 이 열정만을 열정적으로 30년 연구해온 학자인데요. 열정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내요.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등장되는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레랑 교수는 이렇게 나눕니다. 강박적 열정, 조화로운 열정. 이 둘의 차이가 왜 생겨나는 걸까요? 발레랑 교수는 열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열정은 단순히 의욕 넘치는 상태도 아니고 즐겁고 재밌는 상태도 아니고 내 자아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활동이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서 시간과 체력과 노력을 투자하게 만드는 그 무엇을 열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내 정체성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저는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찍고 사람들과 만나서 지식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의 정체성의 일부예요. 저는 지식 전달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뇌과학 연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저의 정체성의 일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어떤 연구가 있으면은 열정이 넘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쏟아도 소모된다기보다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을 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열정은 단순히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재밌는 거 하는 거, 뭐 의욕이 생겨나는 거, 몸이 업되고 뭐 흥분되고 각성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기여하게 되는 중심 활동, 이게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열정의 종류가 있다고 했죠. 강박적 열정과 조화로운 열정.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자, 강박적인 열정의 특성이 있어요. 강박적인 열정은 한번 시작하면 못 멈춰요. 뭔가 내가 실패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열심히 뭔가에 몰입해서 하기는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이거를 안 하면은 불안해지기 때문에 못 견디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상태가 됐을 때는 강박적인 열정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일 중독이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은 종류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냐? 일을 안 하면 불안해. 일을 안 하고 다른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을 만나거나 뭔가를 하는 거는 마음이 불편하고 못 하겠어. 밤에 누워서도 일 생각이 나. 이거는 강박적인 열정으로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내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조화로운 열정은 다릅니다. 좀 더 건강한 조화로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할 때 열심히 하다가 멈추면 멈춰요. 가족들하고 좋게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도 하고 다시 일을 하면 또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내 아이덴티티의 일부, 일도 내 아이덴티티의 일부.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여러 열정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뇌가 조화로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뇌입니다. 반면에 이거 아니면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 라고 어딘가에 목숨 걸어버린 것, 어딘가에 너무 빠져들어 버린 것, 이거는 강박적인 열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박적인 열정과 조화로운 열정, 이 두 가지를 경험할 때 뇌의 상태는 어떻게 다를까요? 강박적인 열정을 보이고 있는 뇌 상태는 약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역들이 좀 과활성화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보상회로, 감정 영역, 상상회로, 이러한 쪽들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강박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나 지금 당장 보상을 얻어야 돼. 나 이만큼 하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너져. 나는 이거 잘했다는 느낌이 없어.
없어. 오늘 재밌으려면 무조건 15km 뛰어야 돼. 그것도 페이스 4분대로 뛰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잘 뛰는 러너라는 느낌이 없어. 보상회로에서 보상을 얻기 위한 메커니즘이 약간 과열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기 평가를 합니다. 나 지금 잘 뛰고 있나? 4분? 아, 늦어졌는데 쥐어짜야 돼! 뛰어야 돼! 막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뇌 안의 상상회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내 스스로를 자기 평가를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뜁니다. 그리고 동시에 편도체도 활성화가 돼 있어서 못 뛰면 불안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의 상태에서 열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조화로운 열정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뇌 안에서 전두엽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조화로운 열정의 상태에서는 뇌의 전전두엽 영역에서 브레이크를 적당히 잘 걷는 거예요. 과속하지 말자. 아니야, 여기까지야. 딱 생각 멈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도 과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움직여서 몰입하고 있는 동안에 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보상을 쥐어짜려고 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압박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전전두엽이 적당히 컨트롤을 잘하면서 몰입은 하고 있고 상상회로도 적당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 인지적인 유연성이 잘 발휘된 상태에서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열정이 발현되는 게 조화로운 열정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 기본적으로 이 차이가 나오는 것은 자기주도적으로 열정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나의 열정의 원동력이 외부에서 온 원동력이 더 큰가 라고 하는 차이에서 강박적 열정과 조화로운 열정의 차이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강박적 열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끊임없이 날 비교해요. 기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원동력, 나의 자아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원동력이 내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조화로운 열정은 이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돼요. 누가 나 러닝 하는지 안 하는지 기록 인스타에 안 올려도 돼요. 인증샷 안 올려도 되고 오늘 10km 안 뛰어도 돼요. 나는 내가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뇌 안에서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시각 없이 되고 있고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나의 자아 정체성이 이러한 평가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행위고 그거면 됐어. 둘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이거 해야 돼. 나 스스로와의 약속이야. 오늘도 인증샷 올려야 돼. 이렇게 강박적인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속성이 의외로 짧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빈도가 아주 높아요. 번아웃 위험, 강박적인 열정은 매우 높습니다. 보통 강박적인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은 그게 일이건 운동이건 예술이건 번아웃이 훨씬 자주 옵니다. 반면에 조화로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뇌는 번아웃의 위험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박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다. 멈춰줘야 되고 잠깐 내려놔야만 해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을 여러분이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시겠죠. 알겠어. 맞아. 나야, 나. 나 약간 강박적인 열정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못 멈추겠어. 어떡하냐고. 자, 이런 상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강박적인 열정에서 빠져나와서 조화로운 열정으로 갈 수 있는가 몇 개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쉬운 거 아니야? 그냥 일을 좀 덜 해. 강박적인 열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뭐 힘들다고 그래. 좀 덜 하면 되지. 안 돼요. 중요한 건 덜 열심히 해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열정이란 내 자아 정체성, 내 자기 정체성을 결정짓는 활동이에요. 이거 안 하면 내 가치가 떨어져.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야. 이 상태가 돼버리면 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안 통하는 뇌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대체 선택을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그냥 글 작가였는데 뭐 영화 작가 해볼까? 드라마 작가 해볼까? 내가 지금 웹툰을 한번 봐볼까? 나의 아이덴티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늘 책만 보던 사람이 웹툰을 볼 수도 있고 영상에 집중할 수도 있고 대체 선택을 하다 보면은 내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강박적인 열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열정이 넘치는데 이 열정이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 나를 진짜 너무 불태워 버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모닥불에서 다른 모닥불로 불을 좀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대체 선택을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강박적인 열정을 조화로운 열정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꿀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뭐냐? 성과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강박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과에 집착합니다. 소모적인 열정으로 가게 되면서 나에게 위험한 형태의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의 기준이 오늘 몇 킬로미터 뛰었냐, 몇 분 페이스로 뛰었냐, 이게 성과의 기준이 돼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다르게 가는 거예요.
나 오늘 뛰었는데 계속 호흡 유지하면서 뛰었어. 자세 안 무너졌어. 내 몸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 이거를 성과의 기준으로 가져오게 되는 순간 강박적인 열정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잘 통하는 방법인데, 내가 성과 기준을 어떤 기록에, 어떤 수치에, 결과물에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 뇌가 위협으로 느껴요. 그리고 그 위협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스트레스 회로가 작동이 되고 불안이 작동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뇌가 지속적으로 어떤 위협 상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성과 기준을 내 몸으로 가져오는 순간 뇌에서 위협으로 느껴지고 이거 못 이루면 안 돼라고 하던 것들이 희석이 되면서 더 안전하다,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는 기록에 연연한 사람이 좋은 기록을 내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기록을 낸다라는 거.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과 기준을 뇌에서 몸으로 어떠한 수치적인 외부적인 결과 평가에서 그냥 내 몸의 반응으로, 내 신체가 어떻게 느끼는가로 가져오는 게 강박적인 열정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조화로운 열정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정러들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 사실 열정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열정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의욕이 넘치는 게 열정이 아니라 내 자아 정체성, 내 자기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활동, 이게 열정을 기울여서 우리가 하게 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강박적인 열정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들 중에 하나지, 이게 나를 결정짓는 나의 메인 정체성의 하나만의 기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선택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강박적인 열정으로부터 빠져나오면 내가 나 스스로를 정의하는 내 자아 정체성에 더 많은 기둥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래서 내 삶이 여러 개의 기둥 위에 있으면 어느 한 곳에서 퍼포먼스가 안 난다라고 해서 나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의 안에는 다양한 열정들이 존재하지만 내 삶, 나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기둥 위에 지어놔야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뇌 안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유동성이 높고 유연성이 존재할 때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는 어떤 열정을 가지는가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열정은 나를 불태워버려서 제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나를 뜨겁게 만들어서 내가 더 커지고 더 세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진 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열정이어야만 해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강박적인 열정은 내가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뇌의 브레이크가 망가진 상태다. 고쳐야 될 것은 의지가 아니라 내 뇌의 균형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모두 harmonious passion, 그러니까 조화로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가 가진 능력들이 성장하는 삶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열정을 가지세요. 단 강박적인 열정을 가지지 말고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열정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